오늘은 왜 사장님들은 매년 정책자금을 놓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항상 정책자금을 받고 싶지만 항상 매번 놓치기 때문에 누구한테 비싼 수수료를 줘서라도 정책자금을 받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매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나 라는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찾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게끔 미리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만약에 정책자금을 매년 놓치지 않고 받는다면 얼마나 많이 받을까? 그래, 한번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많이 받은 거 기업들을 보면요, 어떤 기업은 한마디로 그 식료품 관련된 업체인데요. 거기는 아예 그 지금 신용보증 기금이나 재단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과거의 그 사고 이력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준비해서 저희가 작년 올해만 해가지고 수상공인에서 5억을 운전자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은행을 통해서 매출채권 여신을 통해서 또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을 받았죠. 2년에 걸쳐가지고. 근데 거기는 그 대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뭐 신보기보를 전혀 쓸 수 없지만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못 받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창업부터 같이 해가지고서 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은 이미 창업 때부터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받았지만, 그리고 또 추가로 증액보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중진공에서도 지금 2억 받았고, 그 다음에 증액보증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또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는 이제 그랩 관련된 업체인데요. 그랩 기술 갖고 있는 업체는 또 5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또 준비를 해서 올해 받은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은 또 이제 소상공인에서 1억, 중진공에서 3억, 또 신보에서 6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왜 사장님들은 매년 놓칠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가장 좀 큰 원인 중에 하나로요, 일단 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요, 한 정책자금을 대신 신청해 준 업체가 거의 한 몇백 명분의 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되게 부지기수입니다. 그것만 신청한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금은 몰라도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신청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몇십 개, 몇백 개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작업, 단순 신청 작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돈이 필요할 때 받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죠. 그건 꼭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아마추어 축구 리그 경기, 뭐 아마추어 축구 리그 경기에요, 프로가 뛰는 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심지어 그 프로들이 더 유입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쨌든 그들이 프로가 같이 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추어 축구 경기 중에서 뭐 K7, K6 경기들도요, 다 프로 출신들이 많이 뛰어요. 근데 그걸 뭐 막을 방법은 사실 없어요. 예. 그것처럼 이미 우리는 우리 필드에, 이미 정책자금 필드에는 다들 업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일단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금융기관 사이트들을요, 내 집처럼 즐겨찾기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신청 가능한 간접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을 껴서 하는 금융기관하고, 그리고 직접 금융기관, 은행을 안 끼고 직접 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같은 것들을 그 사이트를 딱 맞게 즐겨찾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간접금융기관은 최소 2개, 직접금융기관은 1개 즐겨찾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 돈이 필요하기 전에 미리 즐겨찾기를 해놓고 회원가입도 해놓고, 그리고 항상 공지사항을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볼 수 있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 놓으셔가지고 자금 신청할 때 되잖아요. 그럼 직접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에 받는다든지, 이틀에 걸쳐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금을 신청하자마자 선착순으로 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내가 그 선착순에 들어가야 된다 싶잖아요. 그러면 해당 사이트에 그 자금 신청이 9시다. 그럼 최소 7시, 8시에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요. 10시다. 그러면 뭐 8시에 들어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런 식의 준비를 한두 시간 전에 사이트에 들어가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굳이 누구를 안 끼고도 스스로 또 준비할 수 있고, 자금을 안 놓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중요한 게요, 사업의 히스토리, 신용, 재무제표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대출을 하려면요, 미리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미리 정리 안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지시고 자금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급해서 신청하지만 그 자금을 심사하는 심사자들은요, 그냥 여러 명의 신청한 대상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들은 그게 일인 거예요. 항상 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럴 때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요, 내 기업의 나의 신용, 그 다음에 재무, 사업의 히스토리, 그리고 사업의 뭐 창업기업 확인서가 나오는지, 아니면 대표님이 사업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대한 부분까지도 미리 정리하고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의식이 없이 준비하시다 보니까 되게 이 일이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의 요점이 제가 말하는 건 결국 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 관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 방식과 컨설팅 관리 방식의 차이인데요. 일이 벌어지고 돈이 급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로 기업의 재무, 인증, 가점, 법무 등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금은 그 일들로 인해서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뭐 대학 입학할 때도 뭐 족집게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진짜 돈을 몇백씩 몇천씩 들여가지고 유명한 경력이 있는 강사한테 막 강의를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대입을 준비한다든지 하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내신과 기본적인 실력을 닦아 놓아야지. 그래야지 사실 그런 과외도 효과가 있고 또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대학교 입학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자금도요 똑같아요. 그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을 지키고서 자금을 준비할 것들을 하고 이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없이 그냥 빠르게 자금 신청만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들이 원하지 않게 항상 사장님들이 원하지 않게 족집게가이처럼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자금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듯이 기업은 재무, 그 다음에 컨디션, 가점들을 올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왜 사장님들이 매년 자금을 놓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결국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업체들이 많이 껴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업의 히스토리나 재무도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더욱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을 받는 사이트를 내가 즐겨찾기를 해놓고 정말 내가 내 집 들락날락 하듯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그것이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